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7월 2주차, 1주차인가 2주차인가 이 위클리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게 끝났죠, 이번 주도. 근데 이게 이제 슬슬 이렇게 막 오르면은 굉장히 싸해져요. 그래서 언제까지 오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특히 나스닥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은 나스닥이 정말 얼마나 많이 더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보고 댓글로 주신 질문 답하는 걸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특히 금요일 날에 좀 놀랐던 게 요거가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구글이 거의 2% 3% 2%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1000조 원이 넘어가는 기업들이 하루에 이 정도로 상승하는 거는 사실 이상현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고요. 이게 원인이 사실 무엇이든 됐든 간에 이게 1000조만 돼도 2% 움직이면은 20조가 오르는 거잖아요, 하루 만에. 그러면은 이게 되는 건가? 그래서 요것도 약간 의문을 들기 시작했고, 사실 저번 시간에 골드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골드가 좀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반등을 하긴 해가지고 골드를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있다. 네, 골드가 거기서 더 빠지지 않아서 별로 크게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나스닥하고 S&P 500을 조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S&P 대비 엄청나게 많이 올라 보이는데 사실 그게 좀 아니기는 하거든요. 일단 나스닥은 기술주가 많은 인덱스는 맞아요. 근데 이게 자꾸 기술주 인덱스라고 알죠? 왜 자꾸 얘기가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기술주 인덱스는 아니죠. 나스닥 지수가 예전에 기술주가 상장하기가 편한 거래소가 나스닥이어가지고 기술주가 많이 상장을 했지, 굳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굳이 기술주 인덱스는 아니다. 그리고 S&P는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S&P에 대거 포함이 되어 있는 동시에 성장 없는 구닥다리 기업들 중에서 약간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 막 엑선모빌 막 이런 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S&P를 요즘에 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4월, 5월 하락 이전을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4월 중순이고 이게 5월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5월이고 5월 하락장이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럼 요게 이제 S&P고 이게 이제 나스닥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거만 보시면은 솔직히 나스닥이 딱 여기만 딱 보셨을 때 나스닥이 S&P를 그냥 심하게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QQQ는 지금 6% 올랐고 SPY는 4.6%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솔직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시장이 보기에는, 적어도 지금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나스닥이고 이제 이게 S&P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QQQ는 1.8% 오르고 SPY는 6.44% 오른, 약간 저점 대비로 비교해 봤을 때 하면은 저점 대비로 이거 기준을 땡기면은 나스닥이 확실하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나스닥이 정말 미치게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최근 3개월 기준 좀 크게 고점 대비 빠졌다가 다시 복귀한 것까지 치면은 그냥 S&P 대비 변동성이 높아서 많이 올랐다 정도. 그러니까 이거 리스크 프리미엄 정도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은 되는 수준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에서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간다, 요거가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리스크 프리미엄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려고 해요. 이것도 질문이랑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인플레이션의 모든 시작점은 원자재에 있거든요, 항상. 근데 이거 구리 보시면은 2점 몇 불 갔던 것부터 4.75불까지 갔어요, 그때 구리가. 그래서 구리가 거의 2배 뛰는 이상한 현상이, 2배가 넘게 뛰는 이상한 현상이 났는데, 이게 구리가 보통 경제 지표를 선행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닥터 커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 경기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필요한 원자재가 구리이기 때문에, 한창 막 중국이 성장할 때 구리 가격 엄청 뛰고 막 수요로 막 밀어붙이는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은 구리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없으면은 내려가는데, 그 수요가 경제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를 뜻하는 산업이랑 이제 연관이 많이 되고는 해요. 그래서 건자재, 건축자재, 아니면 인프라자재, 아니면 전기차에도 뭐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게 가격 오르면은 당연히 좀 인플레가 이미 있는 거 아닌가. 이거 거의 전고점을 뚫은 거거든요, 이게 거의. 이게
뚫은 거여서 이거 저는 인플레가 이미 오고 있고 이미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원유도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이 원유가 거의 2018년도 이때급으로 많이 올라서 이것도 좀 장난 아닌 것 같고, 물론 통화량 증가함에 따라서 올랐다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 그거나 인플레나 뭐 똑같은 소리고. 그리고 가스도 엄청 오르고, 그 다음에 대두도 엄청 올랐어요. 소이빈. 그래서 대두는 정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위트, 밀도 약간 뭐 저조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여기가 거의 500인데 여기가 550인데 여기 760까지 갔으니까 얘도 1.5배 5배 정도 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원자재가 이 정도로 올랐으면은 당연히 그 소비자 제품도 이만큼 올랐다는 게 사실 뻔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이미 진행 중이고 이거는 통화를 그렇게 찍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오면 이건 비정상적인 거고, 얼마나 세게 올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시장이 얼마나 과민 반응을 할지가 사실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다 약간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냥 이 현재 주가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에 나온 주가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장이 충격이 안 올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안 된 주가니까 나는 빨리 나와야 해라고 하면은 주가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게 관건이어서 저는 솔직히 이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을 피하는 방법은 있어도 영향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음 주쯤에 인플레이션에 좀 강한 종목들을 몇 가지 추려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규님이 열심히 댓글을 남겨주시는 애청자분이시죠. 그리고 쇼피파이하고 스냅하고 유니티, 요거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나은지 순위를 매겨준 거. 이거 대댓글로 이거 순위는 남겨드렸는데 영상에서도 그냥 살짝 다뤄볼게요. 일단 개인적인 정의로는 성장주는 저는 실적이 오르는 모든 주식을 다 성장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냅이나 유니티처럼 순수익 없이 급성장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쇼피파이처럼 흑자 내면서 성장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전부 다 저는 성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얘네들 밸류에이션이 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한창 작년 12월쯤인가? 12월쯤에 제가 한창 중소형주 아크 중심으로 중소형 성장주들 막 뜰 때 제가 계속 비싸다 얘기를 했었던 게, 저는 얘네들을 그냥 비교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성장이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얘네랑 비슷한 성장이 나오고 있는 애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얘네보다 훨씬 비쌀까? 물론 미래 잠재 성장 규모라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게 큰 만큼 가다가 실패할 확률도 있어서 저는 그 정도의 멀티플을 받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저는 그냥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성장주의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친구의 주가가 오를 거냐, 주식시장은 결국 우상향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 그 질문의 요지는 중단기적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라는 것 같기는 한데, 단기적인 뷰는 저는 특히 주식시장에서 맞추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핀트에 맞지 않는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 펩시, 코카콜라, 3M, P&G 이런 애들의 주가가 과연 쌀까라는 질문을 저는 좀 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거를 그 공개 영상에서 얘기를 못하는 게, 이런 영상 올렸다가 싫어요를 엄청 받고 댓글로 욕을 엄청 받는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무서워서 못 올리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오케이,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요거까지는 다 개인적으로 산출해낼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한 게 객관적으로 맞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 접근보다 그냥 실적이나 가격 접근, 실적하고 가격을 그냥 비교하는 접근으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PER 접근으로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의 순이익 추이를 보시면은 현재 순이익은 이때랑 비슷해요. 이때랑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기까지 그냥 성장이 없었던 거죠. 13년도부터. 그러면은 이제 뭐 현금 흐름이 좋아졌냐라고 보면은 이때부터 똑같아요. 여기 똑같아.
영업 현금 흐름도 똑같아요. 오히려 2014년도보다 더 낮아졌죠. 그러니까 순이익은 뭐 더 좋다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현금 흐름은 더 낮아졌으니까 사실상 기업 운영 측면에서는 더 안 좋아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주가를 보시면 여기가 14년도거든요. 14년도 보시면은 주가는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죠. 그러면은 딱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냥 시장에서 코카콜라 같은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현금을 창출해내고 있는 기업들은 그냥 배당금 취급을 하고 있구나. 그냥 채권 취급을 하고 있거나 그냥 배당을 쿠폰 취급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심지어 채권보다도 좋은 이유는 배당을 올려주잖아요. 코카콜라 같은 친구는. 그러니까 쿠폰 금리가 올라가는 배당주 취급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확 들고 있어요. 실제로 코스트코 같은 주식들도 채권 취급을 한다는 약간 얘기들이 좀 돌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배당을 쿠폰 취급하고 있구나. 그냥 얘는 채권이구나. 이건 달리오 형도 레이 달리오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장주가 완전 난장판을 피는 작년 12월 같은 장이 12월인가? 작년 하반기 같은 장이 올지 안 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단기적으로 올지 안 올지의 영역이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저 PBR 가치주의 시대가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똑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흔히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게 정의가 좀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근데 이건 물론 미국 한정적으로 지어져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요거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아예 주가 흐름 자체가 아시아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생각하고 알리바바에 돈 박았다가 지금 해고통을 받고 있는 제 모습이 좀 슬프긴 한데 요거는 좀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고 요거가 만약에 간다면은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뭐 대만 쪽도 뭐 넘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면 베트남 쪽도 뭐 의미 있고 인도네시아 이런 쪽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밸류에이션이 정말 그 모든 뜨거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보면은 말이 안 되기는 해요. 지금. 근데 저는 요 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약간은 항변을 하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가치주가 비싼 것 같아요. 일단 안전하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돈은 파킹해 두자. 돈은 많으니까 유동성은 풍부하니까 유동성은 오지게 많으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그냥 사놓자. 라고 하니까 일단 가치주는 비싸지죠. 근데 비싼에도 불구하고 가치주를 다 사놨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으니까 그 남은 돈은 성장주의 희망이라도 좀 걸어보자. 많이 비싸더라도 도전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전 주가가 그냥 다 비싸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만 비쌌었는데 얘도 같이 비싸진 느낌이 좀 있어서 이건 정말 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을 많이 해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성장주로 고통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몇 년 단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밑에 스냅 예시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결국 주가 상승이 나오는 친구는 성장주예요. 왜냐하면 아마존도 2000년도 닷컴 버블이 터진 이후에 꾸준하게 매출 성장 찍고 영업 현금 흐름 성장 찍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꼬꾸라졌었거든요. 그래서 베조스가 막 답답해하는 뭔가 아티클도 몇 개가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시점에서 주가가 실적은 떨어지는데 실적은 오르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아마존의 모습을 보고 그때 존버를 하셨으면은 지금 아마 뭐 은퇴를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슈퍼카를 한 대 사셨다든지 아마존 몇 개 팔아가지고 이런 식의 운영이 가능하셨을 건데 결국 저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거 다들 찾는 게 목표일 거 아니에요. 적어도 성장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는 저는 굳이 지금 가치주를 볼 필요가 있을까? 근데 만약에 노후자금, 은퇴자금 등 안전한 자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치주가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채권 같은 친구가 필요한데 채권이 지금 맛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어느 정도 중간 성격에 있는 가치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랭킹은 요거예요, 사실. 스냅이 쇼피파이나 유니티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요거를 기반으로 저는 작년 요맘때 베팅을
세게 했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거의 들고 있고. 근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약간 하긴 했거든요. 막 너무 스냅이 많이 차지해가지고 워낙 많이 사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비중을 낮춰주기는 했는데 그 아직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거의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예요. 성장주 중에서는. 그래서 쇼피파이는 진짜 좋아 보이는데 이게 매출이 52배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셨으면은 진짜 요때 사셨어야 했어요. 근데 요때 만약에 못 사셨으면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빨간색 화살표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을 경우 그 제가 뜨게 해놨거든요. 초록색 화살표는 고점 대비 10%고,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들은 그냥 주가가 조금 빠졌다 싶으면 그냥 사는 게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죠, 항상 드는 거는 좋긴 좋은데 더 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밸류에이션이 언젠가는 그 멀티플이라는 게 언젠가는 빠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50배,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50배인 상태로 그 주가가 기면은 그냥 PSR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 뜻이죠.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간다. 근데 매출은 이렇게 올라간다. 실적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PSR은 떨어진다는 거죠. 요거와 요거의 분수니까 요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PSR 안정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무서워서 저는 쇼피파이를 못 지르고 있고, 스냅도 솔직히 저는 여기에서 사가지고 들고 있는 거지, 지금 산다고 가정하면은 저는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네, 매출이 지금 37배 거래되고 있는데 이때 제가 샀을 때 15배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매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보상 비율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요 뜻이 리스크 보상 비율이 요 뜻이죠.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이만큼인데 만약에 진짜 빠지면은 이만큼 빠지는, 이게 이제 요거는 리스크고 이게 리워드죠. 그래서 리스크 리워드 보상 비율, 이게 좀 저는 안 맞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흔들리면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해서 이것도 뭐 개인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고평가되어 있는데 요거죠. 여기서 더 오를 확률 vs 스냅보다 미래가 별로여도 그럭저럭 평가가 되어 있는 친구가 더 오를 확률,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후자가 실제로 수익률 측면에서 더 높아요. 이거가 제가 몇 번을 해보면서 느낀 게, 제가 구글하고 페이스북을 제가 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구글하고 페이스북,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 넷 중에서 더 좋은 친구를 고르라 그러면은 약간 순서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 순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작 아마존을 하나도 안 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너무 좋아하는 주식이니까 들고 있는 거지, 사실상 걔도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수익률이 높은 거는 페이스북하고 구글인데, 걔네들이 좋은 이유는 걔네들이 진짜 저평가되었을, 그 남들한테 소외되었을 때 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스냅은 누가 봐도 지금 소외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신고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좋은데, 저는 여기서 더 오르면 좋으나 지금 진입을 하기에는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요 시점이 지금 여기일 수는 있죠. 그래서 요만큼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 선택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스냅을 산 이유는 요게 그냥 핵심이었어요. ARPU 1인당 창출할 수 있는, 유저 한 명당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 페이스북급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올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3불 정도거든요, 1인당. 그러니까 한 분기에 3불 정도를 창출하고 있고, 유저당 페이스북은 지금 8불 정도를 창출하고 있어요. 이게 분기별로 좀 편차가 커가지고 그냥 연 ARPU를 그냥 4로 나눠서 계산을 한 값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핵심이었고 요거 하나만 보고 들어간 거기도 해요, 거의. 그리고 당연한 거는 이제 기능이라든지 스냅의 기능이라든지 시장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용 연령층이라든지, 그러니까 AR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뭐 카메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뭐 이미지 데이터가 뭐 많을 것이다, 이미지를 갖고 노는 기술이 뭐 뛰어나다, 요것부터 시작해서 뭐 10대 20대들을 타겟을 하기 때문에 뭐 향후 20년 후에도 매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면 걔네들의 뭐 소비력이 증가할 거니까, 아니면 뭐 점유율이 상당하다든지 10대 20대 사이에서 거의 100%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더불어 카톡처럼 콘텐츠 끼워넣기를 정말 잘 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요거 하다가 몇 개 말아먹은 게 좀 있기는 하거든요. 게임도 예전에 하다가 어느 정도 점유율 막 잃고 막 이런 것도 있어서. 근데 얘네들은 좀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포인트를 잡은 게 뉴스를 스냅으로 보더라고요. 이거 쓰는 애들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뉴스를 스냅으로 본다는, 뭔가 뉴스인가 스냅 IR에서 봤던 것 같아서 요거 보고도 와, 이게 정말 한국의 카카오급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채팅 앱 시장이 생각보다 없어요. 왜냐면 보시면은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아이메시지, 왓츠앱 요 세 개가 다 잡고 있는데, 뭐 페이스북 메신저하고 그 왓츠앱은 페이스북 거고 아이메시지는 애플 거죠. 근데 요거 빼면은 없죠. 그리고 틱톡하고 핀터레스트 등도 뭐 이제는 뭐 넣고 싶으면 아무나 메시징 앱을 넣기는 하는데 주요 기능이 채팅은 아니죠. 근데 스냅은 앱 자체 이름이 스냅챗이죠. 그래서 채팅을 꽤 많이 하고 차세대 주요 채팅 앱으로 포지셔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저는 진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 긴 이야기고 그냥 요거죠. ARPU가 늘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늘어왔으니까 저는 여기도 이렇게 더 갈 거다. 여기 한 8불까지 갈 거다. 네, 8불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요거죠. 페이스북이랑 광고 효과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기업들이 스냅에 그냥 예산에 어느 정도는 박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성비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요거죠. 스냅의 주가를 보면은 이렇게 꼬라박았다가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매수는 항상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 같고, 이번에는 17년도부터 스냅의 매출 성장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올랐거든요. 매출 성장은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랑 스냅의 매출 그 실적 성장이랑 이게 일치하지 않았던 구간이 2년 정도가 있는데, 이제 와서 보면은 17년도부터 19년도 사이에 어딘가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존버만 했다면 최소 3배는 벌었겠죠. 그러니까 $20에 샀다고 가정할, 그러니까 여기에 사가지고 존버했다고 가정해도 지금 여기에 3배예요. $20에 샀다고 가정해도, 이렇게 하면 $20죠. $20에 샀다고 가정해도 3배. 운 좋게 조금 밑에서 샀다, 10불에서 샀다 그러면은 7배, 5불에서 샀다 그러면 14배예요. 그래서 이게 굳이 가격 측면에서 그냥 쌀 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비싸게 사봤자 돈을 못 벌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니티하고 파페치를 샀었던 것인데 예상외로 또 핵고통을 받아버려서 모르겠어요. 근데 유니티도 지금 매출 방금 확인해 보니까 매출의 35배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쇼피파이처럼 50배 넘어갈 수 있으니까 또 비싸다고 떠나보내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번 연도 모르겠어요. 저는 성장주들 사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매출 성장 떨어지거나 파페치라든지 유니티라든지 스냅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큰 애들로는 뭐 덱스컴이라든지 아니면 엣지라든지 이런 애들 전부 다 나름 제 포트폴리오 수익률 견인할 친구로 질렀던 친구들인데, 뭐 딱히 사고 나거나 매출 성장 떨어진 게 없어서 그냥 존버하는 것 같고, 더불어 뭐 마이크로 비전이 아닌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 뭐 산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업이 뭔가 변한 것도 없으니까 저는 그냥 존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결론은 전 성장주 존버예요. 그러니까 우량한 성장주 존버,
아니면 미래가 기대되는 성장주 존버,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저는 주식 투자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